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촛불광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주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제주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해온 제주행동이 제주도민 원탁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와 환경, 평화 등 15개 분야별로 테이블을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촛불 광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내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활동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그 조직된 힘으로 정말 나를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제 살만하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라 관광단지와 신화 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도 도민 사회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최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 위주의 산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야 된다. 미국의 주멀트 배치 논의와 국방부의 공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제주가 군사기지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제주가 열강의 화약고로 전락할 경우 현 세대는 물론 후손들도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명확한 인식과 공유를 강조합니다. 이면에 있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너네가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행동은 제주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도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도내 여행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문을 닫는 여행사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 등록된 여행사는 지난 2014년 950곳에서 지난해 말 1,07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여행사도 3년 전 83곳에서 지난해 117곳에 이르는 등 최근 3년 사이 여행사 30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사 등록과 폐업이 많은 것은 개별 관광으로의 여행 패턴이 변한 데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1인 미디어가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영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은 씨. 영상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직접 생산 확인증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명 이상이 발급 조건인데 도내 업체 대부분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상 분야에서는요,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건당 그 페이로 지급하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죠. 상시 직원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수입 구조가 일률적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규모가 큰 일부 업체에 일감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다시 하도급으로 일을 맡습니다. 저희 실적으로 이제 올라가주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 팀원들 간에 남의 일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때 기분도 들고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수수료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인력을 규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랄지 관련 조합이랄지 이런 단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경쟁력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요청을 한 거죠. 중소기업청은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2명으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 기업은 여전히 참여할 수 없어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령 감귤원의 품종갱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까지 조성돼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원은 12,000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감귤나무는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품종 갱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감귤원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고령 감귤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중심으로 점차 변해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소차가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수소와 전기의 장단점을 울산 MBC 이도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차량 가격에서는 수소차가 조금 유리합니다. 원래 수소차 가격은 8천만 원이 넘지만 보조금에 세제 혜택도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더해진 수소차는 동급 중간 사양 경유차보다 200만 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올해 그 기존의 보조금에 추가돼서 세제 혜택이 추가되면서 그 디젤차보다 더 싼 2,800만 원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동급 중간 사양과 비교할 경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감안해도 다소 비쌉니다. 대신 수소차는 구형 투싼 모델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유지비는 전기차가 앞서갑니다. 가격과 연비 셈법이 다소 복잡한 수소는 울산시가 경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은 장단점이 나뉩니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이동이 가능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열악한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충전 인프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1,700대 정도를 전국적으로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측면에서는 완전 무공해 차량인 수소차가 원료인 전기 생산을 위해 발전소에 의존해야 하는 전기차에 비해 훨씬 뛰어납니다. 수소와 전기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 친환경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불황에다 청탁금지법의 여파 그리고 수입 과일의 인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국내산 과일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과일 창고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구 MBC의 한태연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55만 톤을 생산한 사과 주산지 영천의 사과 저온 저장고에 사과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설 명절이 지나면서 재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설 명절을 겨냥해 생산되는 이 같은 300g 이상의 대과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면 거의 소진이 됐지만 올해는 30%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설 명절 시기에 김영란법이라든지 경제 침체, 전국 상황 때문에 저희 매출액이 약 한 30%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하가 늦어지면 중과나 소과에 비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 재고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판매가 줄면서 경북 지역의 올 들어 지금까지 사과 매출액은 5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나 줄었습니다. 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낙엽병으로 청도의 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에서 20% 줄어들었는데 감 말랭이 소비량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감값이 지난해에 비해 40에서 50% 이상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생산 농가마다 타격이 큽니다. 지난해 설 대비해서 올해 한 20% 정도 매출도 감소가 있던데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앞으로 이제 소포장 개념으로 전국 마트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설 선물용 단체 주문이 많이 준데다 오렌지나 바나나 등 비교적 싸고 당도가 높은 외국산 과일을 찾는 소비자도 늘면서 국내산 과일 소비가 계속 줄어 생산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봄이 오나 싶더니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찬바람까지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내려가 있는 정도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나마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비교적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 지역의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삼적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낮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달 동안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이른바 스팟식 음주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원정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어제 오후 인천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19분 마그노가 터뜨린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내 인천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면서 2년 연속 개막전에서 인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쓰레기 무단 투기는 모두 400건으로 1년 전보다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도 43%가 늘어 300건을 넘었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롯데리조트와 2호 유원지, 묘산봉 관광지, 비치힐스 리조트 등 4곳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해당 투자진흥지구는 투자 계획에 따른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열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색달동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새로 지정됐고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유아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만 0세에서 4세 유아 보호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아 교육에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7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립유치원이 4.6%로 뒤를 이었고 공립유치원은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부터 공공부문 감사에 도민 참여 감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46명이 회계와 계약, 지방세 등 각 전문 분야별로 제주도와 도교육청, 행정시 등 16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들은 감사자문위원은 물론 도민 감사관 가운데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올해 학교 급식에 쓰이는 친환경 쌀이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공모한 올해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품평회에서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과 순창군 태희 친환경 경영 영농조합이 최종 납품사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두 곳에서 납품되는 쌀은 모두 800톤으로 매달 45톤을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충남과 전남 지역 두 곳에서 공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